코는 호흡과 후각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코가 막히면 한 번씩은 풀고 또 쉴 때는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 입으로 숨 쉬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코가 좀 안 좋았는데 똑같은 병을 제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애가고 있으니까 좀 솔직히 부모로서는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미세먼지, 바이러스, 스트레스 등의 요인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특히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코는 사람이 잠시라도 오랜 시간 밥을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지만 호흡은 잠시만 안 해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용되는 제일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고, 특히 외부의 공기가 처음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 공기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 제일 처음 감지하는 중요한 센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부 공기와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1차적인 방음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의 상태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센서 코. 만약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 코가 보내는 SOS 신호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코 질환으로부터 호흡기 건강을 지킨다. 한의사 장재영 원장. 이필흥 씨는 10년 전부터 코 막힘으로 불편함을 느껴왔습니다.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구강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구취와 얼굴 변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비인후과에 해마장 다녔다고. 코가 막히고 코가 냄새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코가 많이 막혔어요. 갈증이 막 나요. 밤에 잘 때 갈증이 많이 나요. 시간 깨고 일 나서 갈증이 나는 게 물로 자꾸 마셔요, 밤에. 코로 숨쉬기가 힘들어지니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문에 목이 계속 건조하다고 느끼고 구취도 심해집니다. 폐와 호흡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침 치료를 진행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대추혈 자리엔 침과 부항을 함께 시술해 순간적으로 혈액순환이 촉진되도록 돕습니다. 코 점막에는 의료용 면봉을 이용해 증류 한약액을 도포합니다. 코가 자주 막히면서 코 안에 항상 콧물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들이마시면서 항상 목으로 입으로 가래를 뱉곤 했고요. 그 가래나 코 속에서 항상 악취를 많이 느끼는 그런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코점막의 탄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데, 그것을 도와주는 한방적인 물리치료하고 코점막에 직접 한약을 도포해 주는 치료, 그런 것들을 시행하였습니다. 고농도 산소 치료를 진행합니다. 입으로 호흡을 하면 코로 숨을 쉴 때보다 폐로 들어가는 공기량이 약 20% 감소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산소가 폐로 흡수되어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적어집니다. 산소 치료를 통해 뇌로 공급되는 산소 부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에서 추출한 증류액을 사용해 스프레이 치료를 진행합니다. 코 점막의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의 부종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15일 정도 치료를 하고 난 게네 코에 고름 같은 게 녹아가지고 완전히 농이 막 녹더라고. 녹고 침도 막고 이런 게 숨쉬기가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호흡 못 하면 숨을 못 쉬는 것도 뭐 사람이 죽을 정도지. 아주 굉장히 호흡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호흡기 문제는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도 큰 방해 요소가 되는데요. 내년이면 수험생이 되는 지우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와 수면 장애가 특히 고민입니다. 지우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10년 이상 지속됐는데요. 자주 코를 만지고 풀다 보니 코 주변이 빨개지면서 피부 질환까지 생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약간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서 밤이 되면
재채기가 심해지고 코막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심해서 숙면을 취하기도 어렵고 공부할 때도 집중이 좀 잘 안 됐었어요. 예, 입으로 계속 숨을 쉬다 보니까 입도 계속 마르고 해서 물도 좀 많이 마셔줘야 되고 그래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란 코 점막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의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요. 면역력 저하가 주 원인입니다. 몸의 면역력 70% 이상을 담당하는 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면 비염의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과 호흡기, 피해 순환을 돕는 침 치료와 부항 치료를 진행합니다. 왼쪽 코로 가는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왼쪽 알러지가 남았다는 것은 왼쪽 코점막으로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쪽으로 가는 신경의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귀 앞에서 나오는 3차 신경 통로들을 일일이 손으로 풀어주고 10년 정도 전부터 환절기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해서 재채기가 발작적으로 나서 심할 때는 머리까지 심하게 아픈 증상이 있었고 목까지도 자주 아픈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장의 면역이 정상화되도록 해주는 한약요법과 다음에 코의 3차 신경 회복을 위한 비염 치료에 집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80% 정도 호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외선의 온열 효과를 이용해 점막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점막의 기능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죠. 진정 보습 효과가 있는 증류 한약액을 이용해 비강에 고여있는 농이나 이물질을 세척합니다. 자극받은 코 점막은 면봉 시술로 진정시킵니다. 현재 치료는 3개월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다른 일반인들 정도는 상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비염이 이때까지 심해서 입으로 숨을 계속 쉬었는데 코로 좀 숨을 쉬어보고 싶고 못 잤던 숙면을 좀 취해보고 싶습니다. 현대인들의 움직임이 너무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지나치게 봐서 일자목, 일자허리가 되면서 몸의 구조적인 이상의 변화 거기다가 이제 현대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비염 질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창 커야 할 성장기에 나타나는 비염은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게 만들어 성장을 더디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저녁이 되면 심해지는 비염 증상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콧물과 코막힘 증상이 반복되다 보니 집중력을 잃고 산만해지기도 하죠. 증상이 만성화되면 비염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지면서 부비동염, 중이염,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지호는 만성 비염으로 코와 목에 심한 이물감을 느껴왔습니다. 많이 막힐 때도 있고 가래가 많이 나오고 잘 때 살짝 숨을 한 번씩 안 쉴 때가 있어요. 코가 막히면 한 번씩은 풀고 또 쉴 때는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 입으로 숨 쉬고 그랬어요. 주된 증상은 코막힘이죠. 코막힘으로 인해서 수면 부족이 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키 성장에 방해가 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이제 따뜻한 수증기를 쐰다든지 그리고 소금물로 가글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정도는 제가 해줬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코 점막의 정상적인 순환을 위해 비염 추나를 진행합니다. 코와 목 주변부를 누르면서 마사지하면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해져 코의 면역 기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죠. 폐와 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침 치료도 병행합니다. 비강 소염 치료를 통해 증류 한약을 비강과 부비동 안에 스며들게 함으로써 염증을 삭히고 세균 번식을 억제합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는 하루 종일 돼지 소리처럼
끙끙거리면서 그런 것들을 반복을 계속하고 집중력도 안 되는 상태, 산만한 상태 그런 것들이 걱정돼서 오셨습니다. 비염이나 충농증 이런 호흡기 질환은 한방에서는 폐의 기운이 허한해져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한약재라든지 다음에 침치료 자리들도 다 폐 쪽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그쪽에 혈액순환을 좋도록 해주는 그런 한약재와 혈자리를 선택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간식 먹자. 치료를 받은 지 4개월째. 지호의 비염 증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언니 많이 먹어. 호흡기에 좋은 음식과 처방받은 한약을 꾸준히 먹은 덕분이죠. 지금은 면역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병원 가는 횟수도 정말 줄었고 잠잘 때 수면의 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코막힘 치료도 빨리 나와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지호야, 지원아, 사랑해. 안 된다고. 하연이의 비염 증상은 새집으로 이사를 오고부터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새집 증후군 증상이죠. 새집 증후군이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건축 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 인해 건강상 문제나 불쾌감을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하연이는 새집 증후군 증상으로 코막힘과 눈 가려움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했어요. 코가 간지럽고 눈도 간지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증상이 있었는데 한 6살 때부터인가 코 가려움, 뭐 입냄새, 코막힘, 눈 가려움까지 다 동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양약이든 한약이든 다 해봤는데 그때뿐이고 효과가 없었어요.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아마 새 집으로 이사 오면서 약간 더 안 좋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새집 증후군 이사하기 전에도 새집 증후군 알리기 위해서 열을 뗀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업체를 불러서 관리를 한다거나 예, 뭐 그런 노력 그리고 이제 청소 같은 거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연이는 6개월째 치료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약을 통해 장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침과 부황을 이용해 폐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밀가루나 유제품, 가공식품 등의 음식을 자제하는 식습관의 교정도 매우 중요하죠. 눈과 코의 가려움증 개선을 위해선 안면부 3차 신경을 활성화하는 비염 춘하를 진행합니다. 아프진 않지? 한 5년 전부터 알레르기 비염을 계속 앓고 있다가 최근에 새 집으로 이사하고 나서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진 경우입니다. 코로가는 좌측 안면부에 있는 혈자리들을 적극 자극주는 비염 춘하를 진행해서 코 쪽으로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는 치료를 하였습니다. 체온을 높이는 것도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평상시 옷을 따뜻하게 입거나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온을 높일 수 있죠. 하연이의 치료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새집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해성 물질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집 증후군은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요? 새집 증후군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일단 새집에 이사 가기 전에 여러 번 난방을 강하게 해서 환기를 시키고 새집에 냄새들을 많이 빼고 나서 가는 것이 중요하고 몸 건강을 위해서 깨끗하게 자주 씻고 화학적인 제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다음에 발효된 음식을 많이 먹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면 그나마 새집 증후군을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새집 증후군을 제거하기 위한 부모님의 노력과 열심히 치료를 받은 하연이 덕분에 증상은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습니다. 불편했던 증상들이 사라지니 밝은 미소도 되찾았죠. 어머니는 지금도 틈나는 대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새집 증후군이 어느 정도 해결되니 행복한 일상만 가득해졌죠. 6개월간 꾸준히 먹었던 한약과 작별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거의 5개월, 이제 6개월차 이제 넘어가는데 호전이 되는 게 눈에 확확 보이니까 남은 시간도 잘만 지키면은 효과가 있겠다는 기대가 더 되네요. 마음껏 먹게 해주고 싶어요. 너무 많이 참고 견디는 게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아연아 지금 또 잘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도 우리 조금만 힘내서 완벽하게 치료하자. 잘할 수 있지? 사랑해. 중이염에 걸린 부녀가 있습니다. 중이염은 코와 귀가 연결되어 있는 4cm가량의 얇은 통로, 이관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감기와 함께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유전적인 성향이 있어 부모나 형제 중 중이염을 앓는다면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하죠. 어릴 때부터 코가 좀 안 좋았는데 쭉 살아오다가 이제 그때는 이리 치료법도 잘 몰랐었고 그랬다가 이제 애들도 커가는데 똑같은 병을 제가 받은 고통을 똑같이 애가고 있으니까 좀 솔직히 부모로서는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비인후과 가서 뭐 약 타 먹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이제 힘들었죠. 딸 윤서는 축농증으로 코가 늘 막혀 있어 코맹맹이 소리를 냅니다. 무엇보다 심한 중이염 증상으로 소리를 듣는데 문제가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발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TV를 볼 때도 볼륨을 많이 높여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창 많은 것을 듣고 습득해야 할 나이에 중이염은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귀가 잘 안 들리고 뭐 읽기 말하기 할 때 약간 코맹맹 소리가 나는 것이 불편해요. 학교생 할 때 약간 목소리가 조용한 애들 말을 잘 안 들리고 그 친구들이 발표할 때 그런 거 잘 안 들려요. 코가 계속 막히니까 입으로 숨 쉬게 돼가지고 코로 숨 쉬는 게 약간 아직 덜 익숙해요. 먼저 딸 윤서의 진료를 받습니다. 화농성 중이염이 심한 상태로 고막이 터진 채 내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귀에 농이 차고 딱지가 많이 앉아 소리를 듣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건데요. 면역력에도 영향을 받는 질환인 만큼 중이염 치료와 더불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치료도 필요합니다. 목과 귀 주변, 안면부의 3차 신경의 추나 치료를 받습니다. 아빠 이진욱 씨는 폐와 연관된 혈자리의 침 치료를 받습니다. 폐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죠. 만성적인 알레르기 비염도 앓고 있어 의료용 면봉을 이용한 배농 시술을 진행합니다. 아주 오래된 10년 이상 된 만성적인 알레르기 비염을 갖고 계셨고 그 중이염도 엄청 오래되셔가지고 수시로 양쪽 귀에서 물을 빼기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피로하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증상이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몸의 기운을 보강해주는 한약재를 많이 투약을 하였고 그리고 몸이 피로하지 않고 과로를 피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였습니다. 신장에 영양을 공급해 기력을 돋우고 염증을 해소해주는 약재를 이용해 몸의 음혈을 보강합니다. 기적으로 가는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추나 치료를 더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본인이 느끼는 심한 증상은 없고 코 쪽도 많이 편해진 상태고 그렇지만 100% 아주 깨끗한 귀의 상태는 아닌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지속적으로 관리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유전적 영향으로 질환까지 물려주게 돼 딸에겐 미안한 마음이지만 한의원을 오가며 딸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쌓게 됐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는 아직 2달이 채 안 됐는데요.
부녀가 함께라면 금세 중이염 증상을 이겨낼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병원 밖에서도 부녀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이제 애들이랑 같이 시간도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낼 수 있다는 거. 유전적으로 생긴 일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좀 장시간을 갖고 지금 치료 생각이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같이 보낼 겁니다. 일단 밤늦게 텔레비를 조용히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볼륨이 너무 커서 밤에 텔레비를 못 켭니다. 말할 때도 코맹미 소리가 안 나고 조용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활에. 치료가 끝나서 아빠랑 병원에 있는 시간에 놀았으면 좋겠어요. 막 놀러 가고. 일단 뭐 안 좋은 거 물리줘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이 계기로 좀 더 건강하게 잘 살자.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현대인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리 잡은 비염. 문세희 씨도 축농증과 알레르기 비염을 오래 방치해 코 점막의 기능 저하와 손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단순 감기라고 생각해 치료를 미뤄왔다고 합니다. 7, 8, 9, 10, 11, 12, 1, 2, 8개월 정도 됐네요. 코도 되게 따갑고 그 코가 따갑다 보니까 이제 계속 코피 나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 먹을 때도 이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 입으로 숨 쉬게 되는데 많이 얹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마사지 방법입니다. 턱부터 쇄골 라인까지 목 부분을 부드럽게 꼬집듯이 마사지하면 점막 조직의 혈액 순환이 촉진되면서 탄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점막 조직의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하고 그 점막 조직의 운동성이나 탄력성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가적인 요법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1차적으로는 목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목 주변을 이렇게 꼬집듯이 풀어주면서 목 주변의 혈액 순환도 도와주고 코 안의 점막 조직의 탄력이나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서 이제 면역에 많은 도움이 되고 몸 스스로가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엔 어느 정도 자가 치료가 가능한데요. 스팀 타월을 목 뒤로 감싸고 5분에서 10분 정도 찜질을 해줍니다. 또 천일염 2스푼 정도를 물에 타서 아침 저녁으로 가글을 하면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죠.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집에서 이 방법을 실천한다면 더욱 빠른 호전을 기대할 수 있겠죠? 확실히 이제 원래 잘 때는 마스크를 하고 자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서 주는 연고만 발라도 이제 다음 날까지 촉촉해가지고 그 생활이 훨씬 더 편해지고 그랬죠. 항상 이제 머리맡에 휴지가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서 좀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제 치료도 더 꾸준히 받고 자가 치료도 하면서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코막힘,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하게 코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역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 질환은 쉽게 나아지지 않는데요.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는 장 점막을 강화해 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대의학적으로 비염들이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염을 단순하게 코질환으로 국한돼서 볼 때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장의 면역이라든지 몸의 구조적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치료를 하면은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코질환을 방치를 하면은 지금같이 요즘같이 위험한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도 쉽게 이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를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몸을 만듭시다.